자, 여러분 교재 433쪽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죠.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자, A 회사는 분양 면적 10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은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가 얼마냐 묻는 거죠. 자, 연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는 이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 임대료를 더해 준 것을 말하죠. 자, 이때 이 예상 거기 기본 임대료를 보시면은, 자, 기본 임대료는 우리가 이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10만 원이죠. 10만 원. 인데 분양 면적은 우리가 우리가 제곱미터가 되죠. 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본 임대료는 우리가 우선 1억 원이 되겠다. 자, 기본 임대료는 1억 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 매출액은 얼마냐? 자, 예상 이 매출액을 보면은 이 제곱미터당 20만 원이죠. 자, 제곱미터당 20만 원 곱하기 1000 제곱미터를 해주면은 2억 원이 되겠죠. 예상 매출액은 2억 원이고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억이니까 추가 임대료는 이 예상 매출액 2억 원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1억 원을 뺀 요거 1억이죠. 요 1억에 일정 임대료율 몇 프로? 10%를 곱해주면 되겠죠. 10% 곱해주면은 얼마?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니까 1억에 1000만 원 더해줬더니 얼마죠? 1억. 1억 1000만 원이 연간 임대료죠. 따라서 4번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따라 이렇게 풀어주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34쪽 4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데, 업무 지구가 이동되면은 오피스 빌딩은 수요가 감퇴하고 임대료 조건도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나빠지죠. 자, 건축 기술이 발달로 빌딩의 형식이 오래됐다, 구식화되거나 기능 면에서 뒤지면 진부화 형상에 결부되고 상대적으로 사용 가치가 저하되는데, 이것은 기능적 내용 연수와 관계가 되죠.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죠. 주거용 부동산은 뭐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아니라 물리적, 기능적 내용 연수가 다 되었을 때 재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오피스 빌딩은 물리적 내용 연수 만료 전에 경제적 내용 연수가 만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기능적 내용 연수는 설계의 불량, 형의 구식화, 설비 부족과 불량, 외관 디자인 낙후 등으로 우리는 기능적 내용 연수는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준공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 준공을 해서 우리가 건물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비바람 풍무작용에서 노후화가 진행된다든지 이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이 기간을 이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해요. 물리적 내용 연수고, 여기에 또 임대료 수입과 우리는 비용이 갖게 되는 이것은 경제적이죠. 이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기간, 이 경제적 내용 연수다. 그래서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이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435페이지에 4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건물이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보시면은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및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의 버팀 연수를 건물의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자, 건물의 물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신축 단계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인데, 자, 건물이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면은 이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가 바로 전개발 단계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이제 착공을 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가 신축 단계를 말하죠. 아직 건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어서의 특히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가 되죠. 물리적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단계고, 신축 단계를 지나면은 건물이 사용됨에 따라 유용성과 가격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로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안정 단계고, 안정 단계에서는 이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고, 건물의 구조, 외관 설비 등이 악화되는 단계죠. 노후 단계,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는 이때는 개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 노후 단계를 지나면 이제 건물을 철거할 때 단계에 있어서 건물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완전 폐물 단계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이 기능적 감가가 나와 있죠. 인근 지역의 변화, 자,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이 감퇴되면은 우리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더 연장될 수 있고, 또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를 말하고, 자,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하고, 청소를 포함 그 외에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는 요거는 뭐죠? 혼합 관리죠. 전문 관리가 아니라 혼합 관리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우리 부분 위탁 방식인 혼합 관리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으로 가는데, 마케팅 전략도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마케팅 전략을 보면은 우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를 중시하는 전략이죠. 공급자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보시면은 46번 문제. 자, 틀린 건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으로서 STP 전략,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가 있죠. 이 마케팅 믹스를 우리 4가지 P를 믹스, 혼합한 전략을 말합니다. 자, 2번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 따른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를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 의미하죠. 자, 전체 수요자 집단을 우린 여러 개 동질적인 소규모 집단으로 나누는 걸 얘기해요. 시장, 우리는 세분화 전략을 말하죠.
자, 두 번째는 이 3번 지문 보면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우리가 상품의 가망, 잠재,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을 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겟팅이라고 해요. 타겟팅.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하죠. 자, 4번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 가망, 잠재 수요 집단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 적합성을 홍보하는 단계.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포지셔닝. 자, 요 P는 어디에? 요 포피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네, 차별화 전략이죠. 자, 지금 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요 세 가지를. 자, 5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 전략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요. 관계.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네.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포피 전략 중, 자, 이 포피 전략이죠. 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을 하는데 우선 포피는 통제가 가능한 요소다. 자, 통제가 가능한 요소가 포피인데 여기서 플레이스죠. 유통 경로 전략이죠.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 자, 그러면은 해당하지 않는 것, 이미지형 광고와 설득형 광고는 어디 속한다? 요거는 프로모션이죠. 촉진 전략. 자, 프로모션, 이 촉진 전략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촉진 전략에는 아까 이제 이미지형, 설득형, 광고라든지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 경품 등을 제공해주는 판매 촉진 수단, 이런 것은 전부 촉진 전략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죠. 1번 정답이고 분양 대행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49번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를 한다든지 보안 설비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의 지하와 다 관련 있고 제품의 광고 홍보는 촉진 전략이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포피 전략과 부동산 마케팅 활동 연결이 옳은 것, 평면 설계는 여기 속하는 거죠. 제품 전략, 프로덕트. 자, 제품 전략에 속하는 거죠. 평면 설계. 설계라든지 각 부대 시설 배치 이런 것은 제품 전략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이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프라이스, 가격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이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천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요거 촉진 전략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포피 전략 중 촉진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광고 1번, 3번은 광고 해당되죠.
모델하우스 방문제된 판촉물 제공, 투자 설명회 개최에 다 관련이 있는데 설비 및 배치 계획 여기죠. 제품 전략이죠. 설비 및 부대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 계획은 제품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41쪽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맞는 질문이고, 아이다의 원리는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심리 변화의 4단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 점유는 소비자를 중시한다. 소비자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아이다의 원리다. 아이다. 예. 앞에 A는 뭐죠? attention, 고객의 뭐를 주의를 끌고, interest, 관심을 일으킨다는 그 관심을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소비자가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까지 나타나는 이 심리 변화. 심리 변화의 몇 단계? 4단계를 말한다. 자, 2번 맞고 3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되는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3가지로 구성되고 있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되는 포피 믹스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죠. 시장 점유입니다. 유통 경로 제품, 포지션이 들어가면 돼. 위치 선정이 아니라 프라이스, 가격이 들어와야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인데,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수행된다. 여러분 틀린 지문이죠. 틀린 건 4번이 정답. 그 위치 선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가 들어간다. 거기에 보시면은 가격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입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마케팅 전략, 요 내용을 계속 우리가 출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5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이다. 셀링 포인트 이 개념이 나와 있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이죠. 고객 점유가 아닙니다. 2번 정답.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차별화로 구성되고 있고, 아이다의 원리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 이 4가지 단계를 나타내는 심리 변화의 4단계를 우선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443페이지에 56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이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개념이네요. 3번 정답. 자,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프로모션이 아니라 포지셔닝. 요게 들어가죠. 포지셔닝이 들어와야 됩니다. 4번 틀렸고. 포피 믹스 전략은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죠? 프로모션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또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을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표 등을 고려해야죠.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포피 전략 중 유통 경로 전략에 속하고,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뭐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3번 정답.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 마케팅 믹스는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품, 가격, 유통 경로, 촉진 요 네 가지를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5번은 마케팅 믹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446쪽으로) 가겠습니다. 5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포지셔닝. 1번은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의 개념입니다. 1번 틀렸고, 자, 2번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 이걸 표적 시장의 개념입니다. 2번도 틀렸고, 포피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촉진, 포지션 네 가지인데 포지션이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가 관련해서 가격, 프라이스가 들어와야죠. 프라이스. 틀린 지문. STP란 시장 세분화, 표적화, 가격이 들어오면 안 되죠. 포지셔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또 틀린 지문.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의사결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취지라든지 톤, 강도 등을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올해도 마케팅 전략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 450조 감정평가 이론을 가는데, 감정평가 이론은 우리가 6문제 정도 15%죠. 출제가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 기준 시점은 개념이 또 자주 나오는 용어입니다. 451페이지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일은 항상 현재이나 기준 시점은 과거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과거의 특정일은 소급평가고 미래의 특정일은 기한부 평가를 말하겠죠. 기준 시점과 관련되는 가격 원칙.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자, 3번 지문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기준 시점은요, 우리 시험 문제에 개념 자주 나오는데 두 가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나와요. 여기 3번 지문이죠. 제2호에 나오는 개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 날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는데 3번 지문이 바로 요거죠. 2호. 요것도 한번 출제 최근에 했고요. 자, 그리고 4번.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 자, 밑줄 긋습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요게 포인트.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그 내용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을 의미하겠죠.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때 시험 문제는 또 여기 현장 조사로 또 출제를 많이 하죠. 현장 조사가 아니고 또 완료가 처음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 말을 많이 바꾸죠. 또 기준 시점.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자, 시험 문제 또 포인트죠. 시험 문제는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게 또 포인트인데, 시험 문제는 또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출제를 또 해버립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또 말을 바꿔버려요.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4번 맞는 지문. 5번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일자로 함으로써 감정평가서의 책임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게 틀렸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따라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토지만의 감정평가는 3번 부분 감정평가를 말하죠. 자, 여러분 복합 부동산이죠. 자,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토지 위에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부동산 평가의 기준에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이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 자, 뭐를 평가하는 거죠? 토지를 평가하는 거죠. 토지를 평가하는 거죠.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현재 이용되는 상태 그대로 건물이 현재 이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는 건물이 있는 상태인 건부지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부분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여기는 뭐죠?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없다고 봐요. 건물에 철거를 전제로 해. 철거를 전제로 해서 없다.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없는 건물이 없는 뭘로? 낮이 상태로 보고 토지만을 평가하는 것은 요거는 독립평가라고. 독립. 개념이 다르죠. 구분 좀 해 두셔야 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지문 또 우선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또 2년 전에 출제했었죠. 7조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요 2항, 3항이 2년 전에 또 출제했고 최근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다.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다.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죠. 자, 여기는 일괄 평가인데 항상 여기는 둘 이상이다. 둘 이상. 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기억 맞는 지문이죠. 니은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기준으로 하는데 이 일시적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은은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이죠. 6조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1항에 대한 내용이죠. 1항 26회 출제했고 2항은 30회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조문 또 6조도 자주 출제합니다. 현황 기준 원칙. 자, 그래서 또 니은도 맞는 지문. 디귿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구분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부분평가다. 부분평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 디귿은 틀렸고 네 번째 일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되어 저촉 부분에 대한 보상평가는 구분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를 하죠. 자, 여러분 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 계획시설에 우리는 저촉이 됐어요. 그래서 수용할 때 보상평가를 할 때는 이 기준 전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이 전체를 기준해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부분평가에 대한 설명. 네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 대로변에 위치한 일필지 토지는 전후면의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구분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도로에 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접혀 있어서 전후면, 전면, 후면 이렇게 달리할 때 우리는 가치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자,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 나지 상정 후 토지 가치만을 우리가 구하는 감정평가, 요거 아까 무슨 평가죠? 독립평가에 대한 설명, 맞는 지문이죠. 기역, 니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읍, 3개 맞네요. 기역, 니은, 비읍 3개 맞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3페이지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감정평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 조건부 평가가 아닙니다. 틀려. 2번 정답. 구분평가란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걸 말한다. 맞고, 현황평가란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등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은 현황평가 개념 맞고, 대중적인 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는 참모평가죠. 우리 참모평가의 개념인데, 자, 현재 대상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죠. 민사사건, 형사사건처럼 과거에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서 하는 평가는 소급평가고,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하다. 자,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하죠. 뭐 우리 투자의 타당성 평가할 때 이런 것은 기한부 평가입니다.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뭐 개발 제한 구역이 뭐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든지, 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 미래에 있어서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하락하느냐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 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평가, 또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평가, 이런 것은 다 조건부 평가에 속하죠. 자, 개념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이 기한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가정해요.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은 조건부 평가. 여러분, 기한부 평가가 아니라 조건부 평가의 개념. 1번 정답. 소급 평가란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소급 평가고, 자, 3번은 일괄 평가의 설명. 4번 법정평가죠. 자,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의 평가, 과세평가, 토지, 우리 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건 다 법정평가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가에 관련된 이 기본적인 개념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이란 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으로 이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현한 거죠.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 가격은 과거, 현재가 아니라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정답.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죠. 자,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다.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요. 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겠죠. 자,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 매도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로서 여러분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가격은 일정 시점에 단 하나밖에 없죠. 자, 교환의 대가로서 일정 시점에 지불한 가격은 단 한 개밖에 없지만, 가치는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 가치, 과세 가치, 보험 가치, 시장 가치 등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죠. 1번 맞고, 부동산 가격은 영속성의 특성에 의해서 장기적인 고려하에 형성된다. 2번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얘기하고, 3번 가격과 가치 사이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5억인데 급매물로 4억에 매각을 할 수 있죠.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어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돼? 감정평가의 필연성이 나타나죠. 자, 3번 맞고, 4번 부동산 가격은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4번은 부동산 가격의 기능이죠. 부증성의 특성에서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편익이 아니라 이 미래의 편익,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어빙 PC의 개념이죠.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따라서 우리가 5번 정답이 되겠죠. 틀린 개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교환 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 사용 가치란 대상 부동산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 투자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투자 가치는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고 시장 가치가 객관적 가치.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이 객관적 가치가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3번 정답이죠. 4번 공익 가치란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보전이나 보존과 같은 공공 목적에 비경제적 이용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우리는 공익 가치, 산림 자원을 보호할 때 이런 용어 나오죠. 장부 가치란 대상 부동산의 당초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한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장부 가치라고 한다. 장부 가치. 그래서 여러분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 본격적으로 가고 있는데, 좀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주의해 두시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2호, 제9조 2항에 나오는 기준시점 개념, 이것도 출제 많이 하거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제5조도 배울 텐데, 이 5조도 출제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 5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관련해서 토지 부동산 가격 이론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